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구장. 네. 민주당에는 친문 지지 세력도 있지만 친명 또 친이낙연 지지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이상민 선관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당의 경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현직 도지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좀 중립에 좀 해가 될 수 있으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지사를 그만두고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경선 중립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 입에 담기 힘든 얘기를 했고, 더더군다나 저는 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랬을지 그러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 장애까지 거론하면서 이 비판을 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동의하고 부동의를 떠나서 이건 인신공격이거든요. 예. 그런 인신공격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거나 아니면 저런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는 거냐. 근데 이런 우려가 싹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저렇게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몇몇 분들의 저런 자극적이고 또는 인신공격성 비판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도 좀 누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다른 건 몰라도요. 인신공격성 발언은 절대 안 됩니다.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만 인신공격성 문자를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이재명 지사도 과거에 경선 과정에서 여러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말 전해드리면서 자, 이재명 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소신을 밝힌 게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높은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행정 관료들의 저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김현민 장관은 정말 잘하셨는데 관료들이 문제 삼아서 이 부동산 문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대통령은 방향성을 잘 설정했는데 그러면 부동산 문제 관료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나요? 이 대선 공약은요, 대통령 후보가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과수요를 잡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다주택자를 잡고, 그 다음에 공급 정책을 줄이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처음에 주택 정책이었잖아요. 그거 누가 위반하셨습니까? 관료들이 위반했나요?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실제 시행을 했고, 김현미 장관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이제 관료들 저항 때문이다? 관료들이 뭘 잘못해서 저항했다는 거죠? 부동산 관리청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었다라는 예를 들더라고요. 그건 대통령이 만들어 그러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안 건드리고 비판을 못하니까 자꾸 관료들한테만 문제를 삼는 거죠. 아니 관료들이 대통령이 시키는데 관료들이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장관이 시키는데 안 할 도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경선이 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안 건드리니까 자꾸 지금 엉뚱한 사람들만 건드리고 있다. 좀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 왜냐? 정책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본인도 부동산 정책이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지역화폐 문제 가지고 조세연구소에서 지역화폐가 이거 성과가 없다라니까 조세연구소 저런 기구들 같은 기구들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조세연구소 사람들이 자기 소신대로 연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권한이 사실 대통령이나 지사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부동산 정책이 관료들 때문이다. 저는 정말 이거는요. 문제 본질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결국 부동산 정책의 최고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예. 왜 그걸 이야기를 못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야당은 당연히 대통령과 당시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현미 장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여당 경선을 앞둔 후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휘해서 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김현미 장관을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이제 그런 범여권 지지층의 입장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 뭔가 그 정부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이 관료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고,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 이재명 지사 비겁할 수 있다. 비겁한 비판이다. 그럴 수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선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과 이 김현미 장관을 대놓고 공격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은 이제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다음에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비판해 가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경선 후보들의 문재인 대통령 친문 지지층에 대한 구애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인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당이 원하는 사람들을 인사로 만약에 썼다면, 장관을 썼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당내에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잘못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굉장히 바른 소리를 하고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인기가 높았었는데, 최근에 조금은 이제 수위를 많이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내부 경선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아직도 굳건히 높게 있고, 실은 과거와 전혀 다른 현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좀 각을 치게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다만 이제 본선에 갔을 때는 정책적 차별화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에 있어서 어떤 실패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어떤 기본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본선 후보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차별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자, 다음 차기 대선에서는 2, 3%포인트 차로 당락이 결정될 거다. 물론 이기는 사람은 본인이 된다는 주장이었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선판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여러 후보들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좀 정제된 발언을 좀 내주길 바라겠습니다.